상대방의 유책을 자기가 막 주장하는 뇌피셜로 막 써요. 가정 살림을 해태했다 막 각종 집안의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증거로 막 내거든요. 어지러진 막 집안 사진을 막 가져와요. 막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고. 정말이야.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는 민법상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6개월이 얼레벌레 지나버렸어. 상대방이 뭐 예전하고 똑같은 거야. 예전하고 똑같이 당당하게 집안에서 갑질하고 막 편하게 살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면은 당신은 왜 히스테리 부리냐 막 이러면서 그럼 이혼해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유로 해서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외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요 6개월 이내에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제척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이제는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묻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되겠어? 6개월 만에?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6개월 이후로 지났다고 해도 나의 유책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힌다. 이건 저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그냥 이혼을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은 이혼소송 할 수 있어요. 나의 유책성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들 되게 명확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외도라는 큰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갈 만한 상대방의 유책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6개월이 지나가지고 여전히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 근데 6개월이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우리가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해놓은 사실 취지를 보면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어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그냥 덮고 가자. 5년 지난 다음에 5년 전에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거기에 마무리시키고 거기서 결정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근데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고 했는데 여전히 상대방의 태도가 나쁜 경우가 있죠.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든지 여전히 나한테 나쁘게 군다든지 여전히 외박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도와는 별개로 사정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외도에서 파생이 됐지만 새로운 이혼 사유와 해당이 돼서 6호 사유에 해당되겠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큰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해당이 돼서 뭐 이혼 소송은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외도가 있었고 내가 이혼 소송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외도한 상대방이 정말로 열심히 막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한테 외도 이외에는 다른 유책성을 물을 수 없는데 6개월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하죠. 뭐 나의 유책성에 버금가는 상대방의 유책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추궁하기 시작하고 상대방하고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고 녹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책 배우자들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당신 나랑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지? 부부관계 거부했지? 당신 나한테 욕했지? 당신 나 언제 나한테 때렸지? 막 이러면서 상대방의 유책을 자기가 막 주장하는 뇌피셜로 막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지 않았어? 막 인정을 받아내는 거야. 내가 외도를 했으나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러는 거에는 너의 책임이 커. 작지 않아. 동등해. 그러니까 내가 유책배우자에 불구하고 내가 이혼소송 청구해서 이혼할 거야 라고 해서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씹어요. 내가 그 맨날 얘기하거든요. 뭐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혼소송 청구하면서 가장 많이 사실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주장을 하는 것들이 부부관계 거부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도를 한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죠. 말도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가정 살림을 해태했다 막 각종 집안의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증거로 막 내거든요. 어지러진 막 집안 사진을 막 가져와요. 막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고. 정말이야.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수고로 하지 말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본인의 유책인 외도와 거의 동등할 만한 유책이 있어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된다고 그랬죠. 뭐 6개월 전에 외도가 또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면 창호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정도여야지 하는 거지. 무슨 뭐 부부관계 거부하고 무슨 살림을 해태하고 처가나 시가에 뭐 불효를 하고 막 개소리 막 한다. 막 하지 좀 마라 제발.
그리고 또 하나, 당신 이혼하고 싶지, 이혼해. 그러면서 이혼과 관련된 협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에 무슨 뭐 재산분할 어쩌고 뭐 양육권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조금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내가 유책 배우자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혼에 동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런 걸 막 끄집어내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소장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협의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얘기를 딱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결과에 이익이다 불이익이랑 떠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서 꼬투리 잡지 말아요. 꼬투리.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그렇게. 왜냐면 얘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거든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되게 꼼꼼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소송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끌어내려고 해요.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할 때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지 뭐 이런 걸 알아봤어요. 굉장히 유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